자, 기본이론 과정 1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교재 101페이지예요. 네, 이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한 좌표 평면상의 수역선과 공수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 제로 Q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지요.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수를 가정했습니다. 이처럼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공수는 우상향한다 가정하여서 수요 공구선이 수요곡선과 공수선이 만나는 점, 즉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설명드렸죠. 이때 균형 하에서의 가격을 가리켜서 우리 균형 가격이다. 서 P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균형 하에서의 거래량입니다. Q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균형은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균형이 이동함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균형이 이동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즉 균형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선 자체가 이동해야 된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때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가려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했고,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해서 공급의 변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균형은 이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요. 이로 인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에 한쪽은 일정합니다. 나머지 한쪽만 변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공급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참 공급은 일정하지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또 하나는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다. 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수요가 일정합니다. 그럼 수요는 일정하지만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변화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급이 증가해서 공급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또 하나는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하지만 나머지 한쪽이 변하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다. 그래서 본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처음 기본이 되는 이 케이스를 살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이분들은 저희 심화 과정에서 다시 또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이 케이스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 일정인데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살펴드리겠는데, 자, 우리 먼저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P0Q 좌표 평면상에서 수요 곡선은 실은 우하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선은 우상향한다. 그럼 수요 곡선과 공수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P 스타가 되겠고, 균형 거래량은 Q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공급선은 변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처럼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란 가격 하에서 수요량은 새로운 수요선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 되겠지요. 이 크기가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반면 공급량은 공급선 변화 없으니까 공급선 만난 점 양 이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P스타란 기존의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결국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참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어때?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고, 다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파월섬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초과 공급 현상 타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초과 수요 현상이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 보면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또 가격이 하락하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는 이야기. 이 과정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 그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성이 만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당초 균형점은 여기였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죠. 결국 이제 공급은 일자인데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수요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으면서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점에서 가격이 P1이다. 자,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어때? Q1이다. 그럼 균형 거래량이 어때? 증가했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세요. 공급은 일자 과정에서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때 시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 자, 이러면서 균형 가격은 결국 상승했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결국 이제 자, 공급은 일자 과정에서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봅시다. 공급은 일자 과정에서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 보세요. 자, P 제로 Q 좌표 평면에서 당초 수요선은 우하하는 모습이고요. 당초 공급선 우사하는 모습이죠. 수요만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알 수 있겠네요. 이때 자, 가격이 균형 가격이죠. P 스타. 다음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다. Q 스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공급은 일정합니다. 결국 공급선은 변할 이유가 없겠지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당초 이 수요선이 이처럼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당초 균형 가격은 P스타였죠. 그럼 P스타는 당초 균형 가격에서 이제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죠. 왜? 새로운 수요가 만나면서 양이 되기 때문에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고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크기만큼 차이가 나죠.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같은 시장 현상을 우리가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결국 이 크기가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 이처럼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랬지요. 가격은 이처럼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다시 또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또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또 초과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결국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또 시장에서는 반복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성이 만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해보세요. 당초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지요. 지금 공급은 일자 과정에서 수요만 감소한다면 자,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어떤데? P1이다. 이러면서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균형 거래량은 Q1이 되겠네요.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어때? Q스타에서 Q1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공급은
일자리에서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어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게 되겠고, 자,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급은 일자다 가정에서 수요만 감소했다. 이때 결국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요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하는 이 경우가 되겠지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P, 제로, Q. 자, 좌표 평면에서 당초 수요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선은 우상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수요가 만나는 이 점에서 당초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균형 가격은 P 스타가 되어 있고 균형 거래량은 Q 스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요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수요선은 변할 만 이유가 없겠지요. 보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선이 자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란 가격하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급량은 새로운 공서 만나는 양 이 크기가 되겠네요. 그럼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자 공급량이 더 많다. 초과 공급 현상이 되겠네요. 초과 공급이다. 결국은 이 크기가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되겠지요. 그럼 참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니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요선과 새로운 공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초 균형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결국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때? 균형이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서 새로운 균형하에서 균형 가격은 P1이 되겠지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Q1이 된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자, 수요는 일자하에서 공급만 증가했습니다. 이때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했지요. 자,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일자사에서 공급만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는 일자지만 공급만 감소하는 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P, 제로 Q. 좌표 평면상에서 자, 우하향하는 수요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선을 가정합니다. 그럼 수요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어때? 균형 가격 P 스타다.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Q 스타다라는 이야기요. 자,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수요는 일정합니다. 그럼 수요성이 변하는 이유는 없겠지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선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선이 이처럼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라는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반면 공급량은 새로운 공서 만난 점에서 양이니까 이 크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P스타라는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인데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크기만큼 차이가 발생하네.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따라서 시장은 어떤 상태?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 크기가 결국 뭡니까? 초과수의 크기가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초과수요 현상하면 가격은 어때?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수요성과 새로운 공수의 만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 잡으세요. 당초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지요. 여기 된다. 따라서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균형이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수요성과 새로운 공수성이 만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되었지요. 새로운 균형 하에서 균형 가격은 P1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했음을 알 수 있겠죠. 다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Q1이다. 그럼 Q스타에서 Q1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정리합시다. 자, 수요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공급만 감소했어요. 이때는 시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수요 상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서 초과수 형태죠. 이로 인해서 균형 가격은 상승,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튼 수요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공급만 감소한다면 때는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 공급 쪽에서 어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변하는 경우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확실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림 그려서 문제 풀다 보면 제한된 시간에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 오지선 다형이지요. 그럼 한 문제 풀기 위해서 그림을 5개 그려야 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한된 시간에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자 이런 측면에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림 없이 말로써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 중 하나가 처음에는 원리를 이해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림을 많이 드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을 전부 다 생략할 겁니다. 왜? 우리는 말로써 풀어가야지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그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말로써 풀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은 뭐가 남았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초과 수요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랬지요.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상승한다. 자, 그리고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만 증가한다면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이제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되면 가격은 하락한다. 다음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일정하지만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다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한다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나머지 한쪽이 감소한다라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자. 그래서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그림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말로써 바로바로 풀어갈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말로써 푸는 연습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공급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어떤 상? 초과 수요다. 자, 이로 인해서 초과 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다음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했어요. 그럼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공급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했어요. 그럼 자,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이 더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초과 공급이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는 이야기. 다음 자, 수요 중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만 감소했다는 이야기.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라는 거. 어때? 자, 이 내용과 이 내용 어때? 결론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가 일정합니다. 그럼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만 증가하면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거죠. 공급이 더 많으면 어때? 초과 공급이다. 그럼 초과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했다. 그럼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세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감소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수요 공급 중에 공급만 줄어들면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초과 수요 현상이다. 자, 이래서 초과 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다음 수요는 일자다.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 이제 이 내용과 이 내용 어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빨리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로써 풀어가는 연습을 앞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초과 수요 자,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다음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생각하시고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나머지 한쪽이 감소한다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그림 그리지 말고 말로써 풀어가는 연습을 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세요. 이제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수역선은 우하향하고 공선 우상향하는 가정하에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균형은 이동하게 되지요. 이로써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거로 1번입니다. 양거로 1번은 수요의 변화다 소개인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변화는 공급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의 증가나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공급은 일자다 가정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이죠. 이때는 시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수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로 해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감소하는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시장은 어때? 초과 공급 상태가 되겠지요.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게 되는 거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상단에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이 그림이 결국 우리가 앞서 그려드린 수요가 이처럼 어때? 증가하는 경우, 이처럼 수요가 어때? 감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그림을 어때? 한꺼번에 나타낸 내용이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때? 그림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림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지만 말로써 우리는 풀어가 버리자 그 이야기예요. 다음 양거로 2번 봅시다. 양거로 2번은 공급에 소개되어 있죠. 자, 이는 수요가 일자다 가정하에서 공급의 증가나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다 생각하시고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수요는 일자다 가정해서 동그라미 1번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공급 상태다. 자, 이로 인해서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게 되겠지요. 그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수요는 일자다 가정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요. 이때 시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수요다라는 거죠.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아래 그림이 들어있죠? 예, 자, 그림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동시에 나타나는 그림이다. 할 수 있겠죠? 역시 이 그림도 의미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말로써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에서 어느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 결국 수요가 자,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이제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 또한 공급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처럼 아주 기본적인 경우에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으로 3번 여기 보시면 수요의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분들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어요. 맞춰드렸고,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4절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탄력성 이 부분이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수요 공급 이론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시험에서도 굉장히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탄력성이 어려워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탄력성 관련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비록 어렵지만 이 부분도 기본 이론 과정부터 조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 자극이 주어지니까 주어진 자극에서 반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 그래서 탄력성 이야기는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탄력성 관련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옷가게 가서 옷을 사기 전에 옷을 한번 잡아당겨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옷을 잡아당기는 게 뭡니까? 원인, 자극을 주는 거지요. 이때 자, 옷이 많이 늘어나 적게 늘어나냐, 이게 결국 뭡니까? 반응,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많이 늘어나면 반응이 어때? 크다는 이야기죠. 이때 우리가 뭡니까? 탄력적이다. 또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적게 나면 반응 정도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또 내가 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공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공이 어때? 튀어 올라오겠죠. 이처럼 공을 땅에 떨어뜨리는 게 원인 자극이 되겠죠. 다음 튀어 올라오는 게 결과 반응의 정도가 쓰겠죠. 이때 공이 많이 튀어올라오면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뭡니까? 탄력적. 공이 적게 튀어올라오면 반응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비탄력적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이제 제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자, 엄마한테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러고요. 그래서 엄마 따왔어요.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탄력적이네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또 그날 제가 공교롭게도 강의하는 날에서 집에 있을 때 원고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아빠 이러봐요. 그래서 딱 갔어요.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비탄력적이네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으면 너 그걸 어디서 배웠니?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대요. 책에 나오니? 그러니까 책을 딱 펼쳐주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수요 공과 연계시켜서 배우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탄력성 관련된 게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요 공과 연계시켜서 배우게 된다는 건데, 항상 탄력성 이 표현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자 그랬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잘 봅시다.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하면 자, 이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수요량이 변한다. 또한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하면 자, 이로 인해서 공급량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정도를 측정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자, 수요량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 어때?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수요 법칙은 사실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즉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이처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감소한데 도대체 자, 이만큼 감소할 것인지, 이만큼 감소할 것인지, 이만큼 감소할 것인지, 이처럼 어때?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처럼 방향성 설명한 것은 수요 법칙이 되어 있고, 그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자, 이만큼 증가할 것인지, 이만큼 증가할 것인지, 이만큼 증가할 것인지, 참 어때?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은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데 수요량은 도대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런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세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급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참 공급 법칙은 역시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반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하더라도 자, 이만큼 증가할지, 이만큼 증가할지, 이만큼 증가할지 어떤 이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감소도 자, 이만큼 감소할지, 이만큼 감소할지, 이만큼 감소할지, 이처럼 어때?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이제 수요 법칙이나 공급 법칙은 방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겠고, 탄력성 이는 어때? 크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이 변합니다. 처럼 소득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변했을 때, 자, 소득은 수요 쪽 관련이 있죠. 그래서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정도 개념을 우리가 또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이론에서 다른 한 재화 있죠.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정도 개념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1번 케이스에 있던 가격은 당해자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자를 아파트다 설정한다면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고, 여기 보세요. A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B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나, 이건 두 재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 재화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1번과 3번 케이스를 구분해야 됩니다. 1번은 당해 재화를 의미하는 거고, 3번은 뭡니까? 두 재화의 연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 탄력성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원인, 즉 자극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바로 1번 케이스 당해자의 가격인 경우, 2번 케이스 소득인 경우, 3번 케이스 또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데, 이때 당해자의 가격이 원인이 되는 경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가격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 탄력성이다. 다음 원인이 소득인 경우입니다. 소득인 경우 이걸 우리가 이제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은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원인이 또 다른 한재화의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다른 한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는 두 재화의 연관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재화가 크로스 교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가려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탄력성의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뭐가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따라서 탄력성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결과와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먼저 원인이 가격인 경우에요. 이때 결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의 가격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원인이 가격입니다. 이때 결과가 뭡니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정도를 측정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어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원인이 소득입니다. 자, 소득의 경우는 소득 탄력성이죠. 이때 결과가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 문제죠.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원인이 한 재화의 가격인 경우에요. 이때 다른 한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원인과 결과 결합시켜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따라서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결과까지 결합시켜서 구체로 네 가지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탈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결국 우리가 학습하는 건 바로 이 네 가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 뭐가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수요의 탄력성 관련해 본 세 가지죠. 수요의 가격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먼저 학습하고 다음 공급 쪽 관련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네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뭘 떠올리자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걸 먼저 떠올리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수요의 탄력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할 수 있겠죠? 항상 탄력 나면 원인과 결과 관계를 떠올리자. 그럼 자, 수요의 가격성은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죠.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때 잘 보세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을 살펴보는데 이때 가격이 어때? 1원 변했을 때입니까? 1% 변했을 때입니까? 그렇죠. 이걸 조심하시다. 1% 변했을 때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자 1원이에요 1%예요 1%죠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양적인 지표도 할 수 있겠죠. 좀 양적인 지표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질적인 지표라면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요의 가타성에서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처럼
양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 시험은 정성적 지표다. 이런 점이 한번 나왔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정량적 지표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탄력성은 모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개념에 따라서 모두가 뭡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지표니까 정량적 지표다 생각하시고 그럼 수의 같아서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 항상 우리가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인이 분모값이고 결과는 분자값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분모값이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분모 관계 있을 때 항상 아래가 뭡니까? 분모예요. 위에가 어때? 분자다. 생각하시면 되죠? 어머니가 아래에 있고 아들이 위에 있다. 이 생각하시고 분모는 뭡니까? 원인, 분자는 어때?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탄력성 관련한 식을 어때? 외우지 않아도 다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될 공식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만들 수 있는 식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수의 같아성이다.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다. 원인이 분모값이고 결과는 분자값이다.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따라서 분모값은 자 가격에 자 1% 변했을 때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이다. 다음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문제죠. 분자값이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같아성은 결국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향이 반대죠. 반대니까 이 값을 측정한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수의 같아성 이것만큼은 자, 마이너스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절대값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자 수의 같아성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나타내기도 하고 아예 마이너스를 무시를 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같아성 이것만큼은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이분도 똑같은 원리 생각하세요. 탄력성이다.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원인이 뭡니까? 바로 가격이 변했을 때죠. 얼마? 1% 변했을 때다라는 1원이 아니라 그랬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이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같아성도 우리가 식을 만들어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항상 원인은 어디에 온다? 분모값이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가 됐죠. 자, 1%니까 율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지요. 다음 결과는 뭡니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분자값이 되겠죠.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방향이 같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플러스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성 이것만큼은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이때도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지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분모값이다.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1% 변했을 때죠. 그래서 분모는 소득의 변화율이 되겠고 결과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분자값이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교차 이거 뭡니까? 크로스돼 있다. 두 재화 간이죠.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A제와 가격 변화율 이게 원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분모값이 되겠다. 분자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한제와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B제와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분자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탄력성 구체로 네 가지에 따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예, 의미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탄력성이다 변다면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원인은 어디 옵니까? 분모값이다. 결과는 분자값이다. 이 생각하면 우리가 식을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걸 우리가 이제 읽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읽는 방법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뭐 탄력성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제 분자와의 관계에 있을 때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무엇에 대한 이 표현 자체는 뭡니까? 분자의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어서 항상 무엇부터 될 것인가? 네,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원인은 어떻습니까? 분모값이지요. 결과는 뭡니까? 분자값이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떤지 분모를 먼저 읽고 분자값을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읽어봅시다. 자, 먼저 수요의 가타성입니다. 자, 이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 집에 있을 때 말 바꾸게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 말 바꾸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분모, 분자의 관계에 있을 때는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뭘 먼저 읽는다? 원인, 분모값을 먼저 읽는다. 그리고 결과인 분자값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겠죠.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자, 이건 누구도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에서 좀처럼 잘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게 이분을 잘 이해하세요.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항상 뭘 먼저 읽는다. 분모, 원인 먼저 읽고 다음 분자,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읽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 통해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공급의 가타성입니다. 자, 공급의 가타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자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즉 A재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재와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B재와 수요량의 변화율을 A재와 가격 변화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읽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탄력성뿐 아니라 어떤 식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자, 분모 참 분자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읽을 수도 있죠. 이때는 항상 무엇부터 읽는다 했어요. 무엇부터? 자, 분모값을 먼저 읽고 분자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분자값을 분모값으로 나눈 값이다 표현을 쓰겠죠. 자, 수요 가타성 하나만 더 해봅시다. 수요 가타성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107페이지 봅시다. 107페이지 보시면 자, 1번째부터 수요의 탄력성이다 소개되는데 수요의 탄력성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룬다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탄력성이란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처럼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수요의 갈타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수요 탄력성 관련해서는 세 가지 단어를 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걸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양으로 1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소개되겠죠? 네, 참 수요의 가타성 1 구체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